안녕하십니까. 전국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16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막다른 골목에 몰렸죠. 검찰 수사도 그렇고 법원 판결, 특히 이화영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특가법상입니다. 중한 범죄를 받을 수가 있죠.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범죄를 바로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제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선거법 재판 1심 그리고 위증교사 1심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9월 달에 선고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1심 선고가.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모든 것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434억 원 국고에서 보존받은 거, 대선 때 보존받은 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럼 민주당은 재정 파탄에 이르죠. 일단 1심이지만 그게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1심 판결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넣으면은 이재명은 손절당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도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본물이 터지듯 하는데 정다동 힐튼 호텔 유혹 사건 어제 이 서종욱 법대로에서 전해드린 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 사건입니다. 제2의 저수지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김성태 쪼개기 후원금 수사도 다시 재개가 됐고 법인카드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콘에 몰리니 이재명이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다각적인 압박, 협박 수단을 막 동원을 했죠. 검찰에 대해서는 탄핵, 검사들 탄핵, 줄탄핵하겠다. 그 전에 특검을 해서 검사들을 수사를 하겠다. 특검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들을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법 왜곡죄 만들어서 판사를 다른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겠다. 심지어 판사를 선발을 해야 된다. 민주적 통제를 법원에 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수록 검찰과 법원이 겉으로는 상당히 위축되는 것 같지만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들었죠.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반격을 하지 못하는가 그랬지만 실제로 검찰과 논쟁을 벌이기는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이재명의 위세가 총선 이후에 강해져서 자칫 이재명을 공격을 했다가는 개딸들에게 잡혀가 지켜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말로는 대응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같은 경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어떤 무장 해제를 당하다시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수사에 신중론을 펼쳐왔는데 임기도 다 돼가고 있습니다. 9월 달이죠. 그러니 검찰 수사가 또 검찰 전체가 사건을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검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상황이 돼 있고 또 법원도 재판을 좀 신속히 하고 특히 아마 물꼬가 터질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개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을 내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심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죠. 많은 이화영을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 사건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정의 신청을 해도 대부분은 기각을 하고 아주 재빠르게 심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전체 7개 사건에 11개 혐의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이재명 본인은 완전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법원과 검찰을 압박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 망언을 했죠. 망언. 금요일에 거짓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왜곡 선동을 했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 이런 망언을 했죠. 망언을 하면서 두 가지 예로 들은 것. 안보수 재판과 왜 다른가? 이화영 재판은 안보수 재판과 이화영 재판은 왜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서 성격을 달리하느냐. 안보수 재판은 이 주가 부양용이다. 쌍방울 주가 부양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이화영 재판에서는 왜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검찰이 주는 대로 받아 쓴다. 애완견 그 언론을 그렇게 망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완전히 왜곡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안보수 재판 때는 김성태가 외국에 도피해 있어서 그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이 아예 없었죠. 검찰 공소장에. 그런 재판은 그렇게 나왔고 나중에 김성태를 국내로 송환하고 나서 김성태가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진술을 해서 안보수 2심 재판에서는 공소장이 변경이 돼서 법원이 허가를 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모르는 채 이재명이 이런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국정원 문건, 이재명이 국정원 문건도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 문건을 왜 채택하지 않느냐. 국정원 문건 중에서는 그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보양용이지 보양용이라는 내용이 있다. 왜 그걸 채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판부를 또 비판을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언론에 써주지 않느냐. 그래서 양견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국정원 문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번 판결문에 보면은 유의미한 국정원 문건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다. 이 북한 쪽 인사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는 배척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배척을 했냐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냥 이제 북한 사람 말도 그냥 받아 쓴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주가 부양용이면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북한 사람이 말한 그 말에 대해서 국정원이 검증도 안 했다. 그냥 들은 말을 그냥 쓴 거다. 그래서 그거는 배척을 한 겁니다. 배척을 했고 또 한 가지 문건도 뭐 방북이 그때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게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뭐 그렇지 않았다 해서 이것도 배척을 했고 마지막에 인정을 한 것은 이제 스마트팜 그 비용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것을 대납을 한 거다. 이런 안보수의 진술입니다. 안보수 진술은 나중에 김성태가 송환되고 나서 추후 진술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마치 재판부가 그 타당성이 있는데도 배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언론에게까지 이 악마화, 언론을 악마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상당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 운운한 것. 그러면 검찰, 법원, 여기 전부 다 언론에 대한 악마화가 역풍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지금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검찰, 법원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는 뭐 특검법도 발의하고 탄핵도 하겠죠. 그리고 뭐 언론도 계속 비판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원과 검찰의 족쇄를 채우려면은 법안을 발의를 좀 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통과가 되면은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을 거쳐야 되고 탄핵을 하려고 해도 날짜를 잡아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야 되고 그걸 또 표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헌재로 가야 되고 물론 헌재 갈 때까지 직무정지시키는 또 그런 그 효과도 노리고 있겠죠. 그리고 언론을 뭐 공격하고 이런 것도 다 시간이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는 입법 수단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데 손발을 묶는 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 이건 너무 늦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과 법원의 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뭔가 또 다른 이 특단의 카드를 꺼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그 카드가 뭘까? 증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서 뭐 촛불 전국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개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검찰과 법원에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언론까지도 나를 탄압을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막 보내는 것은 장애 집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만으로 자기를 방어하는데 좀 역부족을 느낀다. 자, 그래서 언론까지 끌어들였지만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장애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개딸들을 본격적으로 선동을 한다. 최근에 당헌 당규를 바꿔서 개딸들이 국회의장 그 후보 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20%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딸들을 막 달랬죠. 그때 추미애를 그 국회의장 시키지 못하니까 개딸들이 한 2만 명이 막 탈당을 했는데 그걸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헌 당규도 바꾸고 했는데 이 개딸을 부추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야 이렇게 부추겨서 장애 집회를 나중에 하는데 그 선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이 지금 분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2차 단식 쇼에 나서지 않을까. 2차 단식 쇼. 또다시 이재명이 2차 그 단식 쇼를 하지 않을까. 왜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고 상황을 잘 보시면 그때와 지금이 좀 비슷합니다. 갑자기 단식 들어갔을 때. 그때가 1차 사법 리스크가 1차 고조, 최고조에 달했다면 지금은 사법 리스크가 2차로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죠. 작년 8월 31일에 단식 쇼를 벌였는데 그때 뭐 취임 1주년이었죠. 1주년 기자회견 하면서 갑자기 단식한다. 그러고 19일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또 회복을 한다면서 막 재판도 지연을 하고 있죠.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상에서 그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갔는데 민주당에게 부결을 시켜달라고 체포동의안을 병상에서 단식 끝내고 입원해 있던 병상에서 막 업소를 했죠. 업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병상에서 했는데도 업소를 했지만 기각이 그게 가결이 돼버렸죠. 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유창훈 영장판사에게 갔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그때도 갈 때 단식을 끝내고 몸이 추스러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그 모습도 장면들도 다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런 것도 작용을 해서 유창훈이 또 개딸의 공격도 무섭고 하니까 유창훈이 이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죠. 어쨌든 그 단식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도 질질 끌었고 동정론도 개딸들을 중심으로 동정론을 얻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민주당 그 비명계에는 배척을 했지만은 그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이것이 단식을 한 그 이후 거의 비틀거리면서 영장실질심사 위반 그런 것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 그때 사법 리스크가 이 구속영장,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 묶어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 대북송금 뭐 이런 것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검찰이 그거를 위해서 계속 추가 수환, 이재명을 추가 수환을 하는 그 상황이었고 결국은 단식을 하고 단식 중에 뭐 지팡이를 짚고 그 검찰에 출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였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한 번에 가서 다 조사 못 받고 쪼개기 출석을 하면서 계속 이 동정 여론을 확산을 하고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는 사법 리스크가 1차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지금 법원발 그리고 검찰발 리스크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일단 주 4회 재판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본인이 대표 연임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대표 연임에 빨간불이 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주 3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았지만 이 대북송금은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 4회 또 앞으로 또 다른 거 기소되면은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는데 과연 대표 연임을 시켜야 되는가? 연임을 할 수 있을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당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은 뭔가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나
또는 2차 단식쇼 여기까지 지금 그 말이 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8월에 종결해서 9월에 1심이 나오는데 그러면 434억 원 민주당은 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손절론에 넣을 수가 있고 위정교사도 9월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 이상한 명분을 대고 단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2차 단식. 그때 1차 단식 때 아재 전혀 명분도 없고 정치성도 없는 말들을 내세웠죠. 뭐 민주주의 훼손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라. 뭐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전면적 국정쇄신하고 인사하라. 뭐 내각 총사퇴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장단 맞춰서 한독수 해임 건의안도 제출을 하고 했는데 뭐 지금도 이 하면은 이런 뭐 어쨌든 명분을 내세워야 되니까는 나 감옥 가기 싫어서 단식한다고는 말을 못하니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또 단식에 돌입을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 여의도 증가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1차 단식 때처럼 이재명 입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그럼 식상하죠. 만약에 그렇게 또 한다면 식상합니다. 뭐 개딸들을 중심으로 장애로 나가도 식상하고 단식을 또 2차로 한다고 해도 식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 검사, 판사, 언론 급박하고 지금 그 일부에서 무슨 장애 집회 2차 단식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